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이거 노래 제목, 노래 가사도 아니고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뭔가 이름이 나오네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가요계에서 인생을 거꾸로,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분이 있습니다. 한계령, 대관령, 미실령도 아니고 네, 가수 진미령 씨의 와, 이거 이야기를 써먹어야지.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네, 진미령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올해로 벌써 66이나 되셨더라고요. 어머나. 그런데 시간이 정말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40년 넘게 그 옷 사이즈, 44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몸무게 45kg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요, 세월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순간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조금은 슬픈 이야기를 전하기도 어머나. 했는데요. 진미령 씨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하하. 네네. 사실은 금년 초에 제가 이제 고아가 됐어요. 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금년 초에 돌아가셔서 네. 부모님 전상서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네. 올리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나이 되어보니 어머님의 잔소리가 귓가에 너무나도 듣고 싶습니다. 젊던 나이에 뭐 그리 잘났다고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부모님처럼은 절대 안 살 거라고 그렇게 소리쳤는지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꼭 한 번이라도 꼭 안고 싶어요. 꿈속에라도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목 놓아 울고 싶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잠시나마 그러셨을 것 같고 지금 저 영상 노래를 듣는 동안 이거 스튜디오도 잠시 진한 그리고 깊은 침묵, 먹먹함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재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절절하게 다가와서 사실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 너무 참 그 자식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뭐 네. 여러 가지 섞는 말이 아니고 그냥 자식으로 느끼는 맞아요. 그 감정 그대로가 아주 절절하게 가사에 묻어 있어서 진짜 막 지금 고백하는 그런 거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듣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네. 이제 어머님께 드리는 노래처럼 들려서 저도 마음이 먹먹했는데 진미령 씨한테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저 부른 노래 부른 건가요? 진미령 씨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 어머님 두 분한테 아주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전쟁 영웅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 인정한 미 정부가 인정한 한국 전쟁 4대 전쟁 영웅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요?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고 김동석 대령님이신데요. 네. 일제 강점기에 당시에 광복군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아, 저분이신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광복군으로 복무를 했고 국군으로 편입된 후에는 6.25 전쟁에 참전도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북파 공작원 대장으로 역할도 하셨고요. 네. 이런 여러 공로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전쟁 4대 전쟁 영웅 중에 한 분으로 이분을 선정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군인이시니까 그 당시 또 옛날 군인들은 더 마셨어요, 사실. 네.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오직 나라만 생각하죠. 그럼요. 저렇게 막 정말 보면 일제 강점기 광복군 했죠. 6.25 전쟁에 참전을 했죠. 북파 공작원까지 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온 생을 바치셨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너무 가엾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밖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외로움도 있으셨을 거고 아내로서 가정에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부분 좀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을 본인이 다 키워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진미령 씨가 뭐라 그랬냐면
가족의 행복이 전부였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가족의 행복이 전부였고 나라가 먼저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남편에게 받아야 할 세상에. 사랑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고 자식을 키우는데 온 생을 바치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더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어머니를 얼마 전에 최근에 여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됐다는 표현을 지금 이제 진미령 씨가 앞서 했어요. 무대 전에. 안진영 기자님, 그런 먹먹함이 묻어났을까요? 정말 세월은 훌쩍 지났지만 야, 노래 실력은 참 여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노래를 부르면서도 참 담담하게 감정을 잘 추스른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근데 따져보면은 진미령 씨 참전용사의 딸이잖아요. 부전여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진미령 씨가 딱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어. 거죠. 굉장히 단단하고 도전 정신이 강한데 히트곡을 보면 소녀와 가루 등 하얀 민들레, 이 미운 사랑들 여러 가지의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10년 정도의 공백기가 생겼는데 이 공백도 자발적 공백이었다는 뭐라? 거죠. 가수로서 1위도 해봤고 높은 인기를 누려봤으니까 할 만큼 했다 싶어서 돌연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연예인의 삶을 내려놓고 정말 사람 그냥 평범한 진미령을 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찾아왔죠. 그건 바로 가왕 조용필 씨였습니다. 어머나. 조용필 씨가 네. 능력이 너무 아깝다. 너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 내가 곡을 만들어줄 테니 한국으로 와서 다시 활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고민을 해보겠다던 진미령 씨 결국 한국으로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하. 그런데 네. 곡을 써주기로 약속했던 조용필 씨 이상한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면서 곡을 써줄 수도 없게 되고 진미령 씨가 연락을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에 처해졌었던 거죠. 아이고, 뭔가 10년 만에 공백을 깨고 다시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아보나 했는데 이게 혼자만 마음이 있고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뭔가 주변에서 여건이 갖춰줘야 되나 봐요, 세상에. 네, 사실 이쯤 되면 10년 만에 돌아왔고 게다가 곡을 써주겠던 조용필 씨랑은 연락이 안 되고 이쯤 되면 좌절할 법도 한데 진미령 씨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왕 돌아왔으니까 활동을 재개하자 싶어서 찾아간 곳은 조용필 씨와 다른 장르에서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번엔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씨였습니다. 어허. 그래서 두 분이 친했냐고요? 아니요, 에?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에? 진미령 씨는 돌연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절 아시나요? 그랬더니 나훈아 씨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려 100일 동안 나훈아 씨의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 야. 왜 100일이면은 곰이 쑥과 마늘 먹고 사람이 되는 기간이거든요. 네. 100일 동안 일면식도 없었지만 계속 쫓아가니까 100일째 되던 날 나훈아 씨가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네.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곡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와. 그래서 가라지라는 노래로 트로트 가수로서 진미령 씨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된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그런 표현이 딱 떠올라요. 거미도 줄을 쳐놔야지 먹이를 잡는다고 진미령 씨의 집념이 오늘의 진미령 씨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또 무대에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그러니까 몸이 좀 쭉 근육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체력을 소모하는 것 같지만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고 이제 50개로 2세트에서 3세트. 또 무리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체중을 항상 45, 46을 유지하니까 스쿼트를 해도 편안하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 몸이 말을 또 잘 안 듣는다? 그래서 나는 저녁에 잘 때 코르셋 입고 자. 4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남들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만이 나는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몸매 관리죠. 아, 이제야 뭔가 좀 이해가 돼요. 영상 보신 분들은 어머, 세월이 비껴갔나 봐. 하나도 안 늙었네. 뭐 그런 생각 하실 텐데 김묘성 기자님, 저 정도 해야 정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말할 수 있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력을 많이 하면 천재가 된다라는 아하. 이야기처럼 네. 정말 운동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건강을 챙기기에 굉장히 열심을 가했다고 합니다. 야. 심지어는요, 평소에 요리할 때 사용하던 식용 가위를 평소에도 들고 다니셨어요. 어머나.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을 작게 잘라서 드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먹게 되고 천천히 먹게 되니까 그런 또 식습관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네. 이런 식습관과 관련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어허. 과거의 일화입니다. 네. 전 남편인 전유성 씨와 이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허. 냉면을 먹다가 헤어졌다. 냉면 먹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서 아이고.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네. 물론 시간이 지나서는 10년 동안 참아왔던 그것이 한순간에 그때 표출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유성 씨에 대해서 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아직도 불같은 사랑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면서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야, 세월이 흘러도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자기한테 엄격한 진미령 씨이기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랑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계속해서 서시길 또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